안녕하세요. 전략적 중년입니다. 제가 지금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읽다가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혹시 사람 문제로 잠 못 드는 밤을 보내본 사장님들이 계실까요? 저는 요즘입니다. 제가 지금 사업을 맡은 지 한 3년쯤 됐는데요. 제 앞에 한 가지 질문이 계속 남습니다. 이 사람을 계속 데리고 가는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감사함이나 연민 때문에 이 기준을 놓치고 있는 건지, 이 질문을 떠올릴 때마다 잠이 안 오는데요. 짐 콜린스의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를 읽다가 한 문장이 제 마음에 박혔습니다. 엄격하지만 비정하지는 않다. 이 말이 왜 그렇게 느껴지는지 오늘 그 이유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와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어요. 회사가 작았고 이름도 없었고 채용 자체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조금만 부족해도 감사했고요. 조금 안 맞아도 맞춰가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는 좋은 사람을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더 절박했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니까 지금 다른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걸러진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조금 판단 대신에 미루는 선택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짐 콜린스는요,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한 리더들은 버스를 어디로 몰지 먼저 생각하고 사람을 태우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적합한 사람을 먼저 태우고요. 부적합한 사람을 내리게 한 다음에 그제야 버스를 어디로 몰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말은 틀렸다. 적합한 사람이 중요하다. 저는 이 문장을 읽고 한참을 생각이 멈췄던 것 같아요. 많은 조직은 사람을 먼저 놓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을 어디에다 둘까? 이 사람을 어떻게 살려서 데리고 갈까? 그런데 엄격한 조직은요, 질문 순서 자체가 달랐습니다. 사람보다 먼저 자리를 정리합니다. 이 자리는 앞으로 6개월 안에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 어떤 역량이 반드시 필요한가? 어떤 행동 기준은 양보할 수 없는가? 이게 먼저 선명해야 합니다. 자리가 흐리면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판단이 감정적으로 됩니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오랫동안 나와 함께 했으니까 처음에 우리 힘들었지만 같이 버텨줬잖아. 이런 생각들이요, 이런 이유들이요, 끼어들기 시작하면 조직은 기준이 아니라 분위기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리가 정의됐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을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걸 분리해야 한다고 책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조직에 맞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맞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질문이라고 하는데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 맡은 역할과 안 맞을 수 있고요. 반대로 숫자는 잘 만들지만 팀 문화를 망가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격한 조직은요, 이 둘을 섞어서 보지 않는다고 해요. 결과적으로는 4가지의 경우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도 자리도 맞는 경우, 두 번째는 좋은 사람인데 자리는 안 맞는 경우, 세 번째는요, 자리는 맞아 보이지만 사람이 안 맞는 경우, 네 번째는요, 둘 다 안 맞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대부분 리더가 이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미룹니다. 불편하니까, 갈등이 싫으니까, 혹은 내가 너무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그런데 그 미루는 대가는 누가 치룰까요? 대부분 잘 맞는 사람들이 치릅니다. 왜 저 사람만 기준이 예외지? 여긴 실력보다 분위기가 중요하네. 정치를 잘해야 하는구나. 그 순간 무너지는 건 저 성과자 한 명이 아닙니다. 조직에 대한 이 신뢰가 무너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많은 조직이 최고의 사람을 문제가 많은 팀에 보내게 됩니다. 불이 났으니까 가서 꺼, 이렇게 끌어 보내는 거죠. 단기적으로 맞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에이스가 계속 구멍을 막는 사람이 되면 조직은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회사의 최고의 사람이 지금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지, 아니면 가장 큰 기회를 만들고 있는지, 기회를 만드는 사람이어야겠지요. 성과 관리와 퇴출은 섞으면 안 된대요. 엄격한 조직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기대치를 명확히 이야기해줘야 한다고 해요. 이 역할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행동은 허용되는지 안 되는지, 언제까지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분명히 제시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는요, 지원을 충분히 해줘야 돼요. 코칭하고 지원하고 역할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개선이 되는가? 이 사람의 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미루지 않고 그냥 결정합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게 있대요. 희망 고문인데요. 조금만 더 보면 나아지지 않을까? 사람은 좋으니까 한 번만 더 같이 해볼까? 이건 따뜻해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가장 잔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사자는 맞지 않는 자리에서 시간을 잃고요. 팀은 계속 손실을 보고 리더는 신뢰를 잃습니다. 비정한 리더는 사람을 압박한다고 해요. 저는 비정한 리더가 될 뻔하지 않았나? 아니면 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성과가 안 나오면 나가세요. 대체 가능한 인력입니다. 겉보기엔 강해 보이죠. 하지만 공포는 만들 수 있지만 저에 대한 신뢰는 못 만든다고 해요. 엄격한 리더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 역할의 기준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 기준과 실제 결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진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까지 변화가 없으면 역할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차이는 명확해요. 존중은요, 사람에게 두고 엄격함은 기준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엄격함은 실무자보다 윗선에 먼저 적용돼야 합니다. 실무자에게만 엄격하고요, 임원진에게 관대한 조직은 엄격한 조직이 아니고요, 그냥 정치적 조직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리더예요. 리더가 되고 싶은 한 인간입니다. 여전히 흔들리고요, 여전히 사람 문제 앞에 쉽게 잠을 못 잡니다. 하지만 적어도 좋은 마음으로 조직을 지킬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과 기준을 세우는 것은 서로 반대가 아니라는 것,
비정한 조직은 사람을 두려움으로 움직이고 엄격한 조직은 사람을 기준과 신뢰로 움직인다는 것. 이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비정한 리더는 아니지만 기준 없는 리더도 되고 싶지가 않습니다. 혹시 사람을 지키고 싶은지 회사를 키우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 앞에서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저는 이제부터 더 열심히 기준을 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엄격한 리더로 한 걸음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의 구조를 만들고요. 이 회사를 성공시킬 겁니다. 그러면 제 인생에도 구조가 생기고요. 이 인생의 구조가 생기면 인생의 변화는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